질서 100% 천에 한별 포청 바나나 필링필링 정품은 노란통 정품 아닌 시 구입가에 200% 보상 정품 확인 필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회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 채널 차이나. 문화 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해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인데요. 예술과 음악의 생활화를 과제로 삼아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고유의 자산을 확충하고 있죠. 오늘 공간의 재탄생이 살펴볼 공간도 이러한 예술도시 대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지역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창동에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간이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아트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낙후된 구도심에 있었던 옛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이 공간의 첫 번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를 이제 제조하는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그 유교 당시에 다른 이제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다 파괴되고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대구 예술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의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산업유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연초 제조창.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이 건물이 다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으로요.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실험적 예술 창작의 중심이 되면서 창의적 작가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허브가 되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막 확장하기 시작한 신진 작가나 청년 작가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전시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힘인 지속 발전성을 만드는 것이죠. 대구예술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 창작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의 경우에는 매년 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망건당이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성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에 몰두해 우수한 창작물을 생성하게 도움을 주고요. 신진 작가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등용문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술적 영감이나 대구를 기반으로 한 예술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창작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작가들이라기보다는 특정된 장르의 작가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작가의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 이제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 전시에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할 때 자신의 거점 공간, 즉 작업을 하거나 그 영감을 얻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야말로 예술인들을 빛나게 해주는 필요이자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을 작업실이 아닌 레지던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일상과 비일상이 혼재하는 예술가들의 공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작업 공간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안정감인데요. 이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입주해 있는 작가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대구만이 지닌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얻는 안정적인 기분들이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대구예술발전소에 입주한 작가들을 만나다 보면 유난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실험과 도전. 자신이 품고 있던 영감을 예술로,
또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 입주하면서 예술 작가들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작가들과 소통하며 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얻고 작가들은 시민들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죠.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초 제조창의 별관 창고였던 덕에 대구 예술발전소는 작가들에게 크고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의 세계가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공간은 정말 예술 작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탐나는 공간이죠.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삶의 가장 가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했던 노동의 공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술 공간.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예술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YB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관도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서는 옛 이야기에서 만들어낸 공간도 있는데요. 만권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고려 충선왕 때 세워져 문화교류의 중심적인 구실을 해왔던 독서당을 오늘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곳입니다. 만권당은 고려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인데요. 오늘날에도 이곳에 모여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시와 산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2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느 도시든 번영과 쇠퇴라는 시간의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낡고 빛이 바래지기 마련인데요. 대구예술발전소의 원형인 연초 제조창이 있던 수창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낙후된 구도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뭐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만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만권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예술발전소와 더불어 대구 문화예술 인프라의 든든한 축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 이 공간 역시 새롭게 재탄생한 곳인데요. 수창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연초 제조창에서 근무하던 사원들을 위한 주거지였습니다. 여기 수창 청춘 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된 이후에 빈 폐허 건물로 남아 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만 1996년 폐쇄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 공간은 버려져 있었는데요. 이 공간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2016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가진 아파트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정돈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이 가진 시간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수창 청춘 맨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동과 B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동은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C동은 이 A, B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층, A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 청춘 맨션은 처음 지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 청춘 맨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돈된 내부는 청년 작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청년 작가들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자리한 것이죠.
시간의 저 너머에서 방치되며 사라질 수도 있었던 아파트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만나 재탄생하게 되면서 이 공간 자체도 청년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또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미술로 이야기되는 시각적인 예술인데요. 하지만 예술은 이러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모두 예술인 것이죠. 수창 청춘 맨션에는 이러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 청춘 맨션에도 미술 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소하고 확실한 추억으로 남는 날씨 좋은 주말. 수창 청춘 맨션에 입주한 예술 작가들이 꾸미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또는 표현할 줄 몰랐던 내 안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드러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술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주로 만나는 일이 많죠. 이렇게 예술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경험은 드문데요. 수창 청춘 맨션에서는 이렇게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창의력을 발전시켜주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술을 접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죠. 그러한 본성을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도구로 예술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이 존재하는 이유죠. 어쨌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유산의 하나인 연초 제조창의 변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의 공간이 예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역 작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실험과 도전의 공간으로,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대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중심축,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